브라이어티 뉴스쇼. 주간 울산 콕콕 진행자 김정호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 주간의 울산의 주요 뉴스를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최덕종의 풀뉴스인데 오늘 최덕종 울산 남구 의원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울산시의회와 각 구군의회가 이제 원구성에 합의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파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됐고요. 대신에 긴급 투입된 박창욱님 고정 방청객에서 예, 네, 그, 진행자로 긴급 예. 투입됐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창호입니다. 네, 오늘 어떤 뉴스가 가장 핫한 뉴스인가요? 이게 뭐 제가 출애봤는데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는 그 최근에 그 이거죠. 김진 아니네요. 네, 이거는 다음 뉴스고 네, 김진태 국회의장 회고록에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음, 조작설을 음. 이야기했다 이거 해서 우선 뉴스 아닌데. 울산 뉴스만 해야 되나요? 울산 네. 뉴스는 네. 이거죠. 울산저널에 울산 앞바다의 배출 허용 기준, 예, 배출 허용 기준 75배, 네.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네, 예, 그럼 요거 울산저널. 자료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지금 예, 울산 저널 이제 일면에 난 기사인데요. 울산 앞바다에 배출 허용 기준이 75%가 넘는 75배가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 뭐 그런 의혹이라는데 이미 지금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음, 그러니까 그 월성 원전 4호기 사용육 핵 연료 저장 수조에서 누출 사고가 이렇게 한 번씩 벌어지는데 한수원이나 그게 원자력 안전위, 그러니까 원안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뭐 항상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음. 이야기해서 지금 그 유국희 위원장을 사퇴를 하라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 이야기하고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 이제 원자로를 돌리는 그 핵 연료봉을 이제 수조에다가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예. 그 핵 연료봉을 다 쓰고 나면 수조에 저장하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그쵸. 때문에 수조에 저장하고 나서 지금 워낙 그 월성 원전 자체가 이제 중수로형과 경수로형이 합쳐져 있잖아요. 예, 이 중수로형 같은 경우에 핵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단 예, 말이죠. 이 우리 시민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예, 이제 중수로형 예. 우리나라에는 플루토늄, 월성에만 예, 플루토늄이 나오니까. 예, 월성에만 중수로형이고 다른 음, 데는 다 경수로형인데 최대의 단점이 핵쓰레기가 엄청나게 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건식 저장 시설도 만들고 막 음. 이러거든요. 예, 이제 맥스탑.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핵 폐기물 그 폐연료봉은 수조에다가 이렇게 식혀서 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콘크리트로 싸는 게 맥스터인데 예. 원래 그것도 맥스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조에 관리했어야 예. 되고 수조에서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는 그 방패장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문제는 지금 그 수조에 있는 물이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론가. 예, 어디론가 샜다면 어디 음. 균열이 분명히 일어났을 테고 그 균열을 막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균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수원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다, 뭐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월성 원전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7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경주시청이 훨씬 멉니다. 울산시청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예. 예.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고리 원전도 있고 월성 원전도 있고 원전에 지금 쌓여 있는 입장인데 음, 자꾸 이런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큰 문제다. 특히나 그 수조에 있는 물이 이제 샜다는 것은 그 폐연료봉을 식히고 있는 물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물일 텐데, 거기 그 나아리 이주대책 위에 그 황분이
부위원장이 계시는데 그 네, 문성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셨던 그쵸. 분입니다. 예. 이분도 이제 암 수술했고 이 관련된 주민들이 이 암 피폭을 하다 보니까 암 수술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주도 안 시켜주고 네. 하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그 나리 이주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자료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주대책위원회 보면 예. 그 농성 시작일이 2014년 8월 25일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8월 25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11년이 되겠죠. 아, 11년이 되나? 네. 아, 예. 아, 제가 10년이, 세는 10년이 걸 돼요.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1부터 10까지 숫자가 몇 개예요? 10년, 10개잖아. 아닌데, 10년인데. 따라해 보세요. 그럼 1부터 10까지는 숫자가 10개, 어, 10부터 20까지는. 10부터 200, 10이 시작된 게 아니고,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빼기로 하면 그게 숫자가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쵸.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자, 뭐 그렇게 됐다. 뭐 중요하지 그 않고, 아무튼, 지금 예, 보면 이제 2.3톤이 누출됐는데, 예. 그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거 요거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2.3톤을 누출이 안전하다고 하면 네. 23만 톤 배출도 이 안전하다고 말이 할 어떤 것이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후쿠시마 지금 핵오염수 배출하는데 그걸 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번에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예.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 에너지가 산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런 걸 늘 안전하다 하고, 이거 대비를 안 세우고 하니까, 이 원래는, 굉장히 비싼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싸게 가는 거죠. 예.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고 그거 하면 뭐 수도권에다가 지으면 음, 되는 것인데, 네. 안 짓잖아. 네.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에만 지금 짓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답답하니까 음, 지금, 그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이 SMR 요번에 대구에 짓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서울에 지어라.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오죽 답답하면 서울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전기를 쓰더라도 그런 거나 좀 알고 쓰시라.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 사실은 SMR을 대구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음, 핵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식히기 예. 위해서. 그럼 항상, 낙동강 근처에다가 할 항상 문 텐데, 가까이 있죠. 그거 만약에 터지면 이 밑에 영남 지방 사람들은 다 착살 나는 거예요. 물을 못 그러니까, 먹겠죠.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만약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생기면 낙동강 이남 이쪽의 지역 사람들이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원래 하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홍 실장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울산 콕콕에서 이제 진행해주는 여기 음, 보면 우리 울산저널에서 나온 기사 중에 방구대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자료 화면 보시면 음, 이 음, 손방수님이 어떤 음, 분이시냐면 울산저널 시민 기자이시기도 네. 하지만 그 방구대 안각화 바로 탁 앞에 방구대 사진 속으로 식당도 합니다. 암각화 사진 속으로 하는 예, 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사진 작가이시기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시는 분인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근처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생긴대요. 음, 원래 있던 데인데 음, 이번에 수리를 새로 하게 되는데 여기가 수세식이 아니고 음. 10년 동안 계속 퍼세식이었는 이번에도 퍼세식으로 가.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자연, 내용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하려고 자연 그런가? 친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 어째도 화장실을 씻을 때는 또 물을 길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그 업장에 그 음. 식당에 와서 물을 길어서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아, 모양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음, 올라왔었고 예, 예. 그리고 아까 뭐 하고 싶었던 예, 거? 지금,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네. 지금 최상병 순직일이 지금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7월 19일 날 지금 최성명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분향소 설치하고 집회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아, 그거 음, 관련해서 왜 물론 뭐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뭐 최상병 뭐 또 디올백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입법청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지난 70만 명 예, 지난 지났다고.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5만 예, 명이었거든요. 70만 명이 아니고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예. 83만 명이 이미 어, 넘었고 아, 맞네. 네, 지금 83만 어, 1,453명이 어. 17시 저도 22분 아직 못 현재네요.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 제가 제 시간 조사는 주변에 많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대기해서 음, 못하고 있다. 보통 여기에 막 서로 막 하려고 하는 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조금 있으면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엄청나게 전화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지금 네, 시민단체, 민주노총, 범야권 등이 참여한 그 재정당이죠. 네. 가칭, 거부권 거부 울산시민행동이 아, 지금 태동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하는 것까지 법안까지 지금 다 거부하는 막가파식 어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거부권을 하니까 지금 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거부권 그렇게. 거부. 예, 거부권 거부. 어, 우리 울산시민행동. 헌법에 저항권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윤석열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고 시민들의 그런 저항권은 정당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자, 심플하게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 소식은 남구가 이제 음, 오늘의 지역 소식이 돼야 되는데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의회가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이제 정회됐다가 개회됐다가 이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번에 한번 예고해 준 대로 울산하고 이제 야마구치현 음. 하기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라인 사태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쓰는데 일본은 라인을 음, 쓰거든요. 라인이 카카오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음, 되게 이쁘기도 하고 음, 사실은 일본도 쓰지만 태국이나 동남아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플랫폼이다. 음, 근데 그 라인을 이번에 일본에서 강탈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 강탈하는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음, 총무성 직원이 음. 알고 보니 야마구치현 사람이더라. 아, 그 그래서 야마 우리나라하고는 악연이잖아요. 그 대신. 그죠? 그 이제 제가 왜 요걸 말씀드리냐면 별도로 그때 하기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하도 궁금해서 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1965년에 일본하고 재수교를 하게 돼요. 해방 이후에 서로 이제 안 보고 살다가 65년에 수교를 하고 나서 6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음, 울산과 야마구치현 하기시가 자매결.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요. 음, 최초로. 음, 이 왜 이랬지? 음, 그 이제 울산의 자매 결연 도시가 보면 하기시도 있지만 중국의 장춘이라는 도시도 있거든요. 이 음, 장춘은 어떤 도시냐면 일본이 그 만주국을 괴뢰국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음, 그 괴뢰국의 수도였단 말이죠. 음. 야, 이거 울산은 왜 자매기를 맺어도 이런 놈들하고만 자매기를 맺냐? 일본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이 뇌피셜인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울산이 경상 좌수영인 거 아십니까? 네, 알죠. 예, 원래 울산이 경상 좌수영이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다가 부산으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요충지죠, 울산도. 그래서 하기시도 울산을 좀 통해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하기시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동네가. 음, 그 다음에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시의 사건의 미우라 고로, 음, 그 다음에 뭐 게라우치 초대 총독, 음,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육군이 예전에는 그 하기시라는 동네는 인구 4만 명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 그 일본 극부의 뿌리인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대동아 공영권 주창하고 막 이랬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 자기네들의 선각자이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제 뭐 조남 양이 운동 이런 걸 하면서 하여튼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파리로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그 야스쿠니 신사 있죠. 네. 그 야스쿠니 신사가 사실은 처음 생겼을 때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가 조슈 신사였어요. 그 원래 예전에 일본은 조슈번, 뭐 사스마번, 뭐 도사번 이렇게 번제였거든요. 이제 조슈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육군의 뿌리가 되고 음, 사스마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해군의 음, 뿌리가 음, 되는데 음, 하여튼 이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놈들, 음, 조선의 침략을 계속하려고 했던 애들이 음, 그 동네 음, 출신이고 음, 우리 울산에서 보면 직선거리로 한 18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깝지. 가장 가깝죠. 그래서 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놈들이 왜 그럴까 해서 갔어요, 작년에. 음, 음, 작년 여름에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그 동네 바닷가에서 쫙 앞을 보면 물론 보이진 않지만 음, 직선 보면 이제 우리 울산이나 부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193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산항 이렇게 매립하고 이랬던 그 이케다 스케타다라는 음, 이제 매축을 전문으로 하는 음, 그런 업자가 있습니다. 그 매추, 그쵸. 이제 그 축조하는, 간척하고 이렇게 간척하는 거. 예, 예, 간척 사업하고 하는 원래 그분은 이제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사람은 음, 그 일본 헌병 오장 출신이에요. 음, 그 이제 한국에 일본 헌병으로 왔다가 좀 짧게. 주저앉아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DNA 속에는 음, 한국 걸 뺏어가려고 하는 음,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그리고 38년에 울산을 공업지구화 시키고 음, 우리 미나마타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타이병하고 음. 할 때 미나마타병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온산병 있듯이. 이제 라이프지에서 보고 그렇죠. 있대. 네. 네. 그 예, 이제 하여튼 몸에 안 좋고 해로운 것은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음, 거잖아요. 그게 이제 큐슈에 보면 음, 그 미나마타병 있듯이 그때 38년에 울산을 중화공업 지역으로 만들려고 걔들이 계획했던 이면에는 음, 해롭고 위험한 것을 음. 울산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공업지구 계획이 있었지 않나. 하여튼 그 화학공단 그 안에 그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경상 좌수영 그러니까 그게 개운포 성지입니다. 음. 저도 따로 저도 한번 병영성이 원래 경상자수요. 거기도 경상 네, 거기, 좌수영이라고 네. 하던데 뭐 아무튼 경상자수영의 예, 뭐, 저는 그렇게 거기겠죠.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개운포 성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면 되게 음,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 바로 가까이 인근에 또 처형암도 있어요. 처형암도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저 울산 시민으로서 제가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는데 한번 가면 느끼는 바가 아주 뭐 많을 겁니다. 예, 그쵸. 네, 그,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울산이 우측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경상자수영이? 그거는 이제 왕이 일단 저도 압니다. 왕 입장에서 좌측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에는 예, 왕이 기준이니까, 왕이 뭐 네. 대빵이니까. 참고로 경상우수영은 네, 예, 진주성이었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 그 울산의 자매기련 도시인 음, 야마구치현 하기시는 일본 우익의 총본산이었고 음, 그 동네 출신들이 옛날부터도 계속 조선을 침탈하려고 막 음, 했었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했었던 음. 가스라도 그 동네 출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사람 이름이구나. 예, 음, 하여튼 나쁜 음, 놈들인데 그 놈들의 후손이 지금에 와서도 음, 라인 이렇게 뺏어가고 있고 음.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뭐 하고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내에
음, 일본 첩자가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첩자인지 그냥 매국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력하게 하여튼 뭐 하여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예, 김모 태효인가 뭐 예, 있어요. 예, 그죠? 예. 말하면 또 하여튼 소송 걸리나? 우린 작은 방송이라서 아마 안 걸릴 것 예, 같아. 사실에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